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번엔 친척들도 다 오니까 음식 좀 넉넉하게 준비해. 사실 몸이 많이 아픈 상태인데도 시어머니의 말은 부탁보다는 지시처럼 느껴집니다.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얘기해봅니다. 나 허리도 너무 아프고 병원 예약도 있어서 이번엔 진짜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은 무심하게 말합니다. 좀 참아. 엄마 서운해하잖아. 이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혼자 외로워집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종종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첫째, 나의 한계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남편과의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전문적인 상담이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의 한계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댁이나 남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부탁이나 지시를 하시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의 한계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 봐 걱정되어서 또는 가족이니까 내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는 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도 똑같이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내 마음만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차분한 어조로 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거나 병원 예약이 잡혀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몸이 정말 좋지 않아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어렵습니다. 병원 예약도 되어 있어서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고 명확하게 나의 상황을 전달하면 상대방도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표현할수록 상대방도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나 상황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숨기다 보면 상대방은 더욱 알지 못하고 나만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한번 용기 내서 나의 상황과 한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지키고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사이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말 한마디가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꺼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만 계신다고 해서 정말로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더 깊은 오해와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더라도 말씀을 안 드리면 상대방은 나의 상황이나 감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똑같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만 지치고 속상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드릴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입니다. 상대방을 탓하거나 감정을 쏟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고 단정한 어조로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좋지 않아서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일정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 참석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내 입장을 이해하려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솔직한 표현이 오히려 관계를 맑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갈등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오해 없이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상대방도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참기만 하는 것이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선을 지키며 말하는 용기가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편과의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가족 갈등이 있을 때 가장 섭섭한 건 남편의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시댁 편만 들면 순간 울컥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참으면 결국 나만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남편과 대화하는 방식을 살짝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감정을 숨기고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생각하면 서로 오해만 커집니다. 가령 남편이 시댁 편을 들 때 너무 참거나 화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당신한테서 바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 당신 입장에선 힘들겠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한데 당신이 시댁 편만 들면 나는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 외롭고 속상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면 남편은 더 이상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비난이나 화보다는 내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남편에게 당신도 중간에 힘들겠지만 나는 지금 당신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고 말하면 남편도 부담이 덜 되고 내 편에 더 쉽게 서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조금씩 바꾸다 보면 남편도 자연스럽게 내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변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과의 소통 방식은 꾸준히 천천히 바꿔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순간 둘의 관계가 훨씬 좋아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 문제로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시댁의 눈치 보고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자녀들의 요구까지 들어주느라 결국 내 몸과 마음은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 어떤 가족도 대신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과 내 몸은 오로지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좋으니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잠깐의 산책,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너무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잠시 쉬고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시간을 반복해서 가지다 보면 내 마음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스트레스도 덜 쌓이게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가족에게도 더 잘해줄 수 있고 내 건강이 좋아야 가족과의 갈등도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전체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아껴주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상담까지 받아야 하나? 이 정도 일로 남한테 말하는 건 좀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았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상담은 내가 이상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잘 지키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더 꼬이고 자책이나 분노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나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시선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한마디에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내가 놓치고 있던 감정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가장 명확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전문가를 찾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평소 나를 믿고 아껴주는 지인을 만나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면서 털어놓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때로는 나도 그랬어라는 말 한마디에 외롭지 않다는 위로를 받기도 하니까요. 당연히 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줄 수 없고 집안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아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는 혼자 다 감당하려 애쓰지 마시고 누군가의 손을 살짝 잡아보세요. 그 손이 지금의 어두운 터널을 함께 지나갈 수 있는 따뜻한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계를 명확히 말하고 남편과 소통 방식을 바꿔보며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고 상담과 도움을 받기, 이것들을 꼭 잊지 말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매번 삼키고 눌렀던 감정이 조용히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감정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참아오셨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돌보는 방식이 참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번엔 어렵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해보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분명 변화는 시작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늦기 전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 영상이 작은 울타리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